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해서 기념하는 공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실화를 그린 뮤지컬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가 좀 혀가 꼬여요 원래. 네. 뮤지컬 배우님들도 그러세요. 네. 네. 아무튼 그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네. 네, 이 작품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초대 손님은 이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많이 나오네요 이게. 이거 네. 처음부터 너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네, 자연스러운 네. 모습. 네. 네. 라흐마니노프에 출연한 피아니스트 김여랑 씨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에서 조감독을 맡고 있고 피아노로 라흐마니노프를 연기하는 피아니스트 김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흐마니노프 잘 발음하시네요. 네, 제가 문제입니다. 그 라흐마니노프 곡을 사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네,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있다고 해서 근데 벌써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벌써 한참 됐고요. 이제 올해는 또 이제 탄생 150주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더 이제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와 함께 네. 이제 뮤지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이 어떤 음악가였나 뮤지컬에도 물론 나오지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 네.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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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작품이에요? 우선 어떤 작품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다른 뮤지컬과 다르게 우선 피아니스트랑 오케스트라가 피트 아래가 아닌 피트 위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많은 뮤지컬들은 이제 피트 아래 안 보이는 곳에 지휘자님,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피아니스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희 왜 피아니스트가 무대 위에 존재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배우 라흐마니노프를 연기하는 분이 계시고 본체를 연기하는 배우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는 연주적인 측면으로 라흐마니노프를 연기하고 그래서 배우와 연기자가 합쳐져서 라흐마니노프라는 하나의 좀 완벽한 캐릭터를 구현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연기를 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뭐 이제 그게 이제 뭐 기승전결이나 이제 그런 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저도 라흐마니노프가 뭐 좌절하고 있을 때는 저도 똑같이 좌절하고 있는 음악을 해야 되고 기쁠 때는 기쁜 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아플 때는 저도 아파요. 그렇게 똑같이 배우님들과 똑같이 갑니다. 호흡을.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뭔가 그 뭐 포즈라든지 이런 것도 힘이 빠져서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시는 거군요. 음악도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협주곡으로 끝날 때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저도 가장 환희에 차서 제가 진짜 라흐마니노프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말 환희에 젖어서 이제 끝나죠 공연할 때는. 되게 특별하네요 공연이. 공연이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생각했던 그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반주하는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그 피트 안에 들어가 계신데 여기는 같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약간 요 전면에 이제 그 배우들이 2명이 2인극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조금 뒤편에 그렇지만 굉장히 잘 보이게 무대에 이제 피아니스트 그리고 현악 6분이죠. 현악 앙상블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뮤지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 역을 하시는 배우가 있고 또 그 음악을 표현하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2인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네. 라흐마니노프가 아니라 이제 그 상대역이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예, 말씀을 네.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에 이제 실패하고 그 24살 때 이제 교향곡 1번에 실패하고 슬럼프와 이제 우울증, 이제 네. 좌절, 뭐 신경쇠약을 겪고 이제 3년 동안 아무런 작곡 활동을 하지 못해요. 네. 그러다 이제 한 7살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니콜라이 달이라는 박사를 만나게 돼요. 정신의학자라고 지칭하는 그 박사를 만나서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헌정을 했어요. 라흐마니노프가 니콜라이 달에게. 네. 그래서 그 니콜라이 달을 연기하시는 배우님도 나오셔요. 네. 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그분께 헌정한 그랬다고 곡이라고요? 하더라고요. 많이 네. 알려진 그 곡.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연 보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그 교향곡 1번을 초연했을 때 엄청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굉장히 막 스트레스와 강박에 시달리는 그런 그래서 그 선율도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 교향곡 1번에 그 따라란 하는 그런 선율이 있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조금 비슷하죠? 네. 네.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실패했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나는 이제 뭔가 새 곡을 써야 되는데 그 실패에 의한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더 이상 한 음도 못 쓰고 막 이런 상태.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져 있다는. 예. 그럴 때마다 그 교향곡 1번의 그 선율이 네. 계속 반복이 네, 계속 되더라고요. 반복. 예. 제가 왜 이렇게 잘 기억을 하냐면요. 제가 이 뮤지컬을 보기 전에 올해 통영 국제음악제를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요. 거기서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그 둘째 날 공연이 그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그 교향곡 1번을 같은 날 공연하는 거였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제 올해가 탄생 150주년이니까 그걸 좀 반영해서 짠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그때 김선욱 씨가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이 교향곡 1번을 연주했는데 교향곡 1번 저도 사실 실연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많이 연주되는 곡은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지. 교향곡 2번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교향곡 1번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 북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마치 뮤지컬 라흐마니노프의 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예, 그런 실제 있었던 이 사람이 1번을 작곡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져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니콜라이 달 박사를 만나고 좀 치유가 돼서 그러고 이제 썼던 곡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인데 이걸로 완벽하게 재기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프로그램 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극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교향곡 1번의 선율이 그래서 너무 잘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실연으로 쫙 들었으니까. 더 좋으셨겠어요. 좋았어요. 네.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네. 그 뭐 라흐마니노프 곡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 많으니까 근데 그죠. 그게 이제 뮤지컬 넘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라흐마니노프 명곡들이 되게 저희 뮤지컬 넘버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흐마니노프 명곡들 하면 뭐 피아노 협주곡,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교향곡 뭐 2번, 뭐 1번, 2번, 그다음에 뭐 피아노 소나타 아니면 뭐 라만 보칼리제, 프렐류드 뭐 그 명곡들이 저희 전후반에 그냥 다 아우러져서 뮤지컬 중간에 다 라이브로 연주를 합니다. 어떨까 궁금해요. 저는 봤으니까. 아니 근데 이 피아니스트로서 참여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이 작품에? 저는 2020년에 이제 제가 학교 이제 예종 학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딱 그 마칠 때 감독님께 이제 음악 감독님이신 이진욱 감독님께 이제 제의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그때 2020년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곡은 그 이진욱 감독님이 하신 거죠. 네.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뮤지컬에서 활동한 적이 그 전에 없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냥 클래식 피아노를 네, 하신 건데. 네.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클래식이랑 뮤지컬이랑 이제 사실 라흐마니노프 원곡을 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라흐마니노프 네. 원곡은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조가 바뀌거나 좀 편곡이 된 게 조금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배우님들 음역대에 맞춰서 그쵸. 이제 네. 바꿔야 되거나 곡이 이제 그게 구성상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딱 처음에 마주했을 땐 네. 이래도 되나 사실 아.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쇼팽을 다른 조성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쇼팽 네, 녹턴이나 네. 그런 걸 말이 그러니까 클래식 하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원곡이 뭔가 싶을 정도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정통 클래식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원곡 그대로 연주되는 부분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배우가 노래를 하거나 할 때는 뭔가 그 네네. 음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제 네, 조성이 바뀐 경우도 변하는 있고. 거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간 네. 계속 나오는구나. 라흐마니노프의 이 네. 유명한 선율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구나. 네. 네. 정말 그게 한 1시간 반인데 한 네. 1시간 정도는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네. 그리고 이제 현악 앙상블 네. 같이. 네. 네. 굉장히 약간 힘드실 작은 것 오케스트라 같은데. 같은 네. 느낌이 들죠. 저는 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이제 편성이 큰 이제 곡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편곡을 하다가 이제 좀 필요한 뭐 오보에 뭐 이렇게 네네. 막 이렇게 좀 더 필요한 악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있는 편성 안에서 맞추기 위해서 음들을 저희가 더 추가해서 또 연주를 해요. 좀 더 채워야지만이 그 극장을 채울 수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악 네. 뭔가 작은 현악 체인버 오케스트라 같은 네네, 그런 근데 이제 느낌을. 피아노가 있는 그렇게 편곡을 다 해서 그럼 원래 치시던 곡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놓으면 더 연습하기 네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뮤지컬을 왔을 때는 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원곡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라흐마니노프를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피아니스트라면 다 좋아하겠죠. 네. 다 좋아하는 작곡가라서 이 원곡을 자꾸 원곡으로 돌아가려는 이 회귀 본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회귀 본능. 네. 회귀 본능이 너무 강해서 근데 정신 차리죠 매번 그 순간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혹시 진짜 공연하고 있는데 정말 회귀한 적도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이나 이제 뭐 소나타나 그런 것들은 너무 저한테 강한 곡들이에요. 네. 제 인생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 원곡을 치고 있어요.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그냥. 대로. 네. 왜냐면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볼 때 네. 아니 뭐 콩쿠르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나가는 걸 할 때 저는 항상 라흐마니노프 곡을 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곡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저한테는. 네. 네. 치다 보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배우가 당황하는 거죠. 네. 배우들은 관객들은 모를 것 관객들은 같은데.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네. 저희 작품을 네. 보러.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을 안 차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부담도 좀 느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클래식과 뮤지컬을 지금 이제 제가 이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클래식을 보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이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보고 네.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는 그쵸. 말을 되게 많이 저한테 해주셔서 이게 어찌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클래식에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제가 이제 날려버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네. 생각이 강합니다. 그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거의 1시간.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한 시즌마다 이제 공연 횟수가 이제 있는데 네. 그게 많은 시즌은 막 120회 이상이 됩니다. 120회 이상이 돼서 이제 저 클래식 공연을 하면 독주회를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한 달에 하면 이제 몸살 걸리고 공연 끝나면 이제 근데 저희는 몸살이 걸린 상태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공연이 회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되겠냐 하겠냐만 이게 아까 이제 그걸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 좌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라마니노프 협주곡을 치면서 끝나다 보니까 항상 어쨌건 그게 마지막에서는 회복이 돼서 나오긴 해요. 네네. 마지막에는 항상 기쁨에 젖어서 나와서 그 에너지로 그 다음 공연을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공연 올라가고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병 주고 약 주고 할 때. 병 주고 약 주고 할 때가 있는데, 네.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니콜라이 달 박사가 이렇게 치료를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전에 라흐마니노프의 어린 시절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라흐마니노프 하면 이 사람은 천재 피아니스트의 작곡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사실 뮤지컬을 보면서 좀 더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라흐마니노프는 그 어렸을 때 이제 되게 부유한 집안 뭐 장교의 집안 뭐 이런 데서 태어나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가세가 기울기는 해요. 그렇지만 친누나도 어렸을 때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에 와서 이제 뭐 찌베르프 교수라는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가 큰 영향을 받은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찌베르프 교수를 만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찌베르프 교수는 라흐마니노프한테 그 피아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이제 피아니스트로의 길만 걸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작곡은 하지 말아라. 작곡은 하지 거였죠? 말아라. 그런데 이제 라흐마니노프는 몰래 작곡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들켜서. 알고 나서 들켜서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만큼 이제 라흐마니노프는 작곡도 놓지 않고 피아니스틱도 놓지 않는 그런. 그래서 찌베레프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니콜라이 달 박사하고 뭔가 상담 같은 걸 하는 건지 하여간 약간 그러면서 이제 지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희 뮤지컬 저희 뮤지컬 라흐마니노프에서도 니콜라이 달을 연기하시는 배우님이 찌베레프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1인 2역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뭐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할 때 뭐 차이콥스키가 와서 뭐 듣고 금메달을 받고 뭐 하여간 굉장히 그런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때 졸업 작품으로 굉장히 찬사를 받았는데 그게 오페라 알레코라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그 길병민 씨가 나와서 알레코의 한 곡을 부른 이제 음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로 공연이 되지 않는다. 라흐마니노프의 오페라다.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이 졸업 작품이었는데 그걸로 금메달을 땄다고. 저도 그래서 이 뮤지컬을 보고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바로 그게 그 오페라가 졸업 작품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작곡에도 잘 했는데 그쵸, 이게 이제 교향곡 1번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나 보다. 근데 교향곡 1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한테는 사실 저는 괜찮게 느끼는데 그 라흐마니노프라는 그때 당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만년 1등만 하는 그때 당시에 그냥 천재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 기대치가 컸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혹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평론가들 아니면 주변 동료들 뭐 이런 최악의 곡은 없다. 뭐 어떻게 이런 곡이 있냐. 최악의 곡을 뽑으라면 이것일 거다. 막 진짜요? 저희 그 정도로 엄청난 호평을 받아서 라흐마니노프가 그런 충격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보시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좋던데요. 근데 그 이번에 그 프로그램북에 있었나? 저도 이제 그래서 봤는데 초연을 맡았던 지휘자가 별로 리허설을 안 하고 들어갔대요. 리허설을 안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술을 먹고 왔었다. 뭐 이런 그런 말도 설도 있어요. 있대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무대에 가서 근데 그게 리허설 안 하고 하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좀 그래서 잘 안 맞고 뭐 삐걱삐걱하고 이렇게 연주했으면 되게 정신없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뮤지컬 배우님들 중, 그러니까 배우님들마다 다 디테일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향곡 얘기를 할 때 그 배우님 중 한 분은 지휘자가 술을 먹고 연주를 했기 때문에 내 곡이 망한 거야라고 디테일을 추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연기하시느라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휘자를 연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네네 그 이제 교향곡을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데 이제 그 지휘자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가를 해도 돼요 대사에? 네네 그럼요. 그 좌절을 했었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 순간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를 바꾼다기보다는 네네. 살짝 거기 맞춰서 연기를 한다. 그렇죠. 네네. 그 유명한 그 글라즈노프라는 그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망쳤대요. 참 그 사람. 그래서 저도 하여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때 초연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라흐마니노프가 너무 이 작품의 혹평에 실망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없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디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1940년대 하여간 그 굉장히 뒤늦게 두 번째 연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좋았나 봐요. 제대로 준비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근데 그래도 자주 연주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곡들에 비해서. 다른 곡들이 워낙 유명해서 명곡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1번 그 교향곡 1번과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뮤지컬 전반적으로 그 멜로디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향곡 1번은 병을 주고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약을 주고. 그러네요. 네. 그 뮤지컬 한번 영상을 들어볼까요? 직접 골라오셨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로 뭘 첫 보는 게 좋을까요? 번째가 이제 교향곡이라는 저희 1번 넘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뮤지컬이 딱 시작할 때 나오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그 병주는 들어보실까요? 네. 되어줘야 돼. 하늘이 준 선물 나의 손으로 꼭 증명해야 돼. 난 지금껏 듣지 못한 최고의 교향곡 완성해내야 돼. 이제 시작인 거야. 여긴 머물 순 없어. 하늘이 존재는 그거 멜로디 난 보여주겠어. 완벽한 관현악 나만의 거대한 교향곡 들려 너에게 보내는 선율 화성 하늘에 닿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내 안에 품어왔던 모든 것 여기에 전부 쏟아내 저 하늘 끝까지 닿게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드높게 고대하게 왜 이렇게 집어하니 아니 왜 합품을 하는 거야. 안돼 그러지마. 이 곡은 그러면 안 되는 곡이야. 그러지마. 이 곡은 그러면 안 되는 곡이야. 이 곡은 하늘의 다른 곡이란 말이야. 쓰레기, 지옥이 고개를 쳐다보고 어렵기만 하려마. 그건 아니야. 돌아서지 마. 아직 연주는 끝나지 않았어. 끝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아.
나 이해 못해 하늘이 준 선물 나의 손으로 모든 걸 쏟아붓고 지금껏 듣지 못한 최고의 공약곡 완성했잖아.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틀린 적 없어 한순간 차갑게 변해버리네 날 향한 그 눈빛 들려와 소리가 비웃는 소리가 들려와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내가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난 다시 들려주겠어 증명해 보이겠어 내 음악을.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지금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우마니 이 교향곡 중에서? 이 1번 넘버에는 정말 교향곡 1번의 멜로디와 그다음에 네. 협주곡 2번의 1악장 멜로디가 네.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연주가 이게 딱 바로 시작하는 넘버인데 가장 난이도가 높아서 많이 연주자들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운 곡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시작을. 네. 네. 듣다 보니까 익숙한 곡들이 많아서 그죠. 멜로디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 네. 계속 익숙한 곡들이 막 들리니까. 네. 근데 어쨌든 피아노 곡으로 듣던 곡에 이렇게 노래가 같이 그러게요. 네. 입혀지니까 듣는 우리도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계속 어떠셨어요? 치던 곡에 네. 노래가 들어오니까 네. 어떠셨을지. 당연히 이제 저는 혼자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 배우님들이랑 같이 했었을 때 호흡이 사실 이제 저희가 솔로 그냥 곡을 혼자 했었을 때와 템포가 맞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래라는 걸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피아노 속도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그 둘이 생각하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되게 충돌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절충안을 찾고 계속 이제 맞춰 나가는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노래가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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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는 배우님들한테도 어려운 그죠. 극임이죠. 네. 극입니다. 네. 그 뒤에 굉장히 막 장대하고 복잡한 이게 멜로디 화성이 막 가는데 거기에 지금 네. 곡을 붙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하기에도 쉬운 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래서 피아노도 다 치실 줄 아시는 배우님들이고 왜냐면 이게 음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음악을 아셔야지 이렇게 네.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대목이 있어요, 실제로? 배우님들이 피아노를 실제로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사실 잘은 안 네, 보이는데. 네. 그렇구나. 어디에서요? 중간중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네, 뭐, 네. 저희가 이제 끝나기 전에 협주곡을 치기 전에 이제 배우가 이제 저한테 연결을 이제 시켜주는 네, 의미로 네. 이제 협주곡 맨 앞에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을 쳐준다거나 네,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피아노를 이용해서 이제 감정을 많이 쓰니까 네. 그게 다 직접 치시는 거였군요. 네네. 뒤에 이렇게 뒤돌아서 네네. 피아노를 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이 건반이 잘 보이지는 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궁금했어요. 직접 네. 치는 걸까? 네, 네, 네. 그냥 손만 얹어 네. 놓은 걸까? 그러니까. 네. 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배우님들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러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라흐마니노프를 많이 쳤다고 하셨잖아요. 자신한테 그럼 라흐마니노프는 어떤 음악이에요? 저한테 음악가요? 라흐마니노프는 네. 라흐마니노프는 저한테 학창 시절에 네. 이제 정말 동경하기도 했고 네. 잘 치고 싶고 그리고 그 학창 시절에 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 저의 그 감수성을 건드려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피아노 그러니까 이 음악을 왜 할까 뭐 아니면 뭐 이 힘든데 이랬을 때 이 곡을 칠 때만큼은 항상 답변이 되어준 저한테 있어서 라흐마니노프는 그렇고 이 어쨌건 지금 제가 이제 라흐마니노프 뮤지컬까지 오면서 라흐마니노프를 사랑했고 쫓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라마니노프 뮤지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지금도 없어서는 저한테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라마니노프가 훌륭한 작곡가이면서도 정말 최고의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도가 엄청나게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악기에 대한 이해도. 왜냐하면 네. 자신의 감정, 네. 자신이 그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피아노에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니스틱한 이 에너지나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지금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작곡이랑 피아니스트랑 좀 많이 구분이 나눠졌잖아요. 네. 네. 라마니노프는 그거를 이제 가장 완벽하게 쓴 저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가 그렇게 손이 컸다면서요. 네, 손이 큰 피아니스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그냥 후배 피아니스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큰 손으로 그냥 작곡을 할게.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 피아니스트 손 크기 이렇게 비교해 놓은 네. 약간 짤 같은 이런 게 네.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뭐 문어 손가락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라흐마니노프는. 네. 너무 커서. 그러니까 손이 어떠세요? 큰 편이세요? 저는 네. 저도 큰 편인데 근데 이 라마니노프에 비교하면 큰 편이면 보통 이제 그 도에서 다음 네. 도까지 한 옥타브가 네. 그렇게 짚는 게 8도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짚을 수 있으세요? 근데 라마니노프는 도에서 막 라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대요. 해요. 도에서 도하고 저쪽 거기 라- 라까지. 네. 그 거의 뭐 도레미파 거인의 솔라시 도레미파 네, 솔라시솔라까지예요. 네. 거의 네. 그렇게 컸다고. 그렇게 컸대요. 이만했나 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무슨 뭐 유전병, 네, 유전병 뭐 그래서 이렇게 더 성장이 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되는 뭐 네. 그런 병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그런 얘기. 말을 너무 들었대요. 크니까. 키도 되게 컸대요. 키도 거의 2m 가까이 있어요. 1m 98. 그런 사람이 자기 손에 맞춰가지고 썼던 네. 그 곡을 네. 좀 그런 정도의 손이 안 되고 이 힘이 없는 사람이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헌정을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부를 많이 했죠. 나를 위해 쓴 곡이 아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3번을 네네. 되게 유명한 다른 동료 피아니스트한테 했는데 한 번도 안 쳤대요. 딱 그 동료 칠 수가 없어서. 호프만이라는 동료한테 이제 네. 줬는데 예. 이거는 전혀 나를 위해 쓴 곡이 아니다. 그 호프만은 또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 너무 배려가 없었네. 웃긴다. 너무 그러니까 이 곡을 꼭 쳐달라고 줬는데 안 쳤대. 너무 치고 싶었지만 칠 수 없는 슬픈 사연. 그러면 그 왜 피아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가장 어려운 곡 막 이런 얘기 할 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논란이 있어요. 이게 개인에 따라서 네네. 다른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음악적으로는 저는 2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라마니노프가 2번에 그때 그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한테 더 크게 와닿는 거는 2번이 있고 음악적으로 화려하거나 이제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건 3번이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번은 뭐 샤인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거의 뭐 악마 미쳐야지 칠 수 있는 정신분열증에 걸려야지만 칠 수 있다. 뭐 근데 또 피아니스트 분들은 그렇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라마니노프가 협주곡 3번은 미국으로 이제 데뷔하려고 쓴 곡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협주곡 2번을 성공을 하고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리고 이제 3번을 써야 되는데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미국에 데뷔할 때 쓴 곡이라 이제 정말 좋은 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보여줄게.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나온 곡이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나 그런 쪽으로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콩쿠르에서도 많이 치고요. 그렇죠. 기교가 좀 기술적으로 많이 힘들었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피아니스트 분들도 이제 라흐마니노프를 잘 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라흐마니노프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제가 느끼기에 라흐마니노프 3번은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제가 그래도 음악회장을 다니지 꽤 됐는데 제 느낌에 예전보다 요즘 훨씬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회에서 10년 전만 해도 2번이 그죠. 대부분이었어요. 2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진짜? 2번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한 번도 듣고 싶어졌나? 그러니까 2번이 그 왜 KBS에서 클래식 FM에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이런 거 조사하면 거기서 계속 수위를 다투던 곡이거든요. 뭐 베토벤 황제가 또 굉장히 높고, 근데 피아노 협주곡 2번도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한 몇 년 뒤에는 여기 이 순위에 3번도 올라가지 않을까. 피아노 협주곡 3번도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콩쿨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콩쿨의 영향도 없다면 거짓말이겠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고 더 유명해질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라흐마니노프 음악은 사실 전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이제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 대중음악이 큰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OST 같은 거에서 라흐마니노프 음악을 저희가 많이 접하잖아요. 클래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귀에는 익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이유 자체가 대중분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음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대중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담의 칸타빌레 거기서도 이거 나오잖아요. 저 한때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아키 선배 안 보셨구나. 제목만 알아요. 거기서 되게 멋있는 그 피아노하고 나중에 지휘도 하던가 뭐 그런 그 멋있는 선배가 이 곡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그래서 거기 그 여자 주인공이랑 둘이 약간 그 투피아노로 같이 이거 편곡된 버전을 치는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유명해졌고요. 치아키 센파이를 모르시는구나. 멋있는 선배를 몰라서. 한때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나왔어요. 그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에 거기는 어차피 이제 피아니스트가 등장하는 영화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거기에도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그건 김정원 씨가 이렇게 출연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빠 만세 아세요? 올바이 마이셀프인가? 아세요? 옛날 거죠. 그건 완전 옛날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 악장 선율을 갖다가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대중적이네요. 그걸 알면 이제 나이가 이제 대충 예상이 돼서. 진짜. 아니 근데 오빠 만세는 한 번 그렇게 오빠 만세 이렇게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들려요. 원래 걸 까먹죠. 원래가 뭐였는지 몰라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니요. 노래를 부르라고요?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그 차이콥스키 왜 이래 말이. 근데 저희 뮤지컬에서도 이렇게 라흐마니노프라는 걸 되게 많이 이렇게 지칭하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로 차이콥스키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실제로도 있어요. 왜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라흐마니노프라는 걸 너무 많이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혀가 꼬여서 혀가 꼬일 때는 라흐마니아 이럴 때도 있어요. 라흐마니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군요. 차이콥스키 얘기도 잠깐 하셨으니까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맞아요. 라흐마니노프.
아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중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라흐마니노프가 약간 되게 이제 낭만 이런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 음악으로 가면 아 이건 좀 조금 캐캐묵은 약간 뭐라 그러죠?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이야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아, 뭔가 현대적이지 않은 음악이다. 왜냐면 네. 라흐마니노프 때는 오히려 너무 앞서갔었고 네. 네,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20세기 이제 리스트죠. 라흐마니노프는 네. 20세기 리스트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원래 앞서가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멜랑꼴리, 너무 감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네. 근데 그런 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멜랑꼴리란 게.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좋아서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네. 진한. 네. 진한, 네. 진한. 진한 거죠. 아, 네. 그러면 곡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바로 1번에 이은 2번 소리라는 걸 이제 들어볼 건데요. 그거는 이제 2번의 3악장, 협주곡 2번의 3악장이 이제 주된 멜로디로 나오고 있는 넘버입니다. 말씀이시네요. 당신은 몰라요. 피아노의 건반 하나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이 모여서 멜로디가 되는 동안 이 피아노의 안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벌어지는지. 들려와요 소리가 들려와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와 힘겨운 울음소리가 내 손이 피아노에 건반을 하나 누르면 피아노의 안쪽에서는 해머가 현을 때려요.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은 그 아픔에 울기 시작해.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날 뿐이 낫기라고? 아니, 피아노의 소리는 아픔이야. 들려와요 피아노 아픔이 들려와요 고통의 절규가 온 세상 슬픔들이 다 나에게로 소리라는 넘버 들어봤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이건 이제 라흐마니노프와 니콜라이 달이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서로 아직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곡입니다. 네. 궁금한 게 뒤에서 계속 막 이렇게 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네. 무대에서 연주하실 때는 네. 관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게 다 치시는데 네네. 옆에서 막 계속 노래 부르고 부르고 막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네네. 막 정신 사나워서 그래서 지금 뮤지컬을 할 때 이제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이런 다른 사람들과 이제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피아니스트도.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공연을 올라갈 때 인이어를 껴요. 아, 근데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아, 클래식 인이어를. 음악과 다른 점이. 아, 네. 그래서 인이어를 끼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또 격한 라흐마니노프 곡을 치다 보니까 네. 인이어를 그냥 끼면 또 빠져요. 근데 아. 인이어가 빠져버리는 순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게 돼요. 아. 이 연주자 쪽에 있는 음향 시스템은 관객석에서 듣는 거랑 다른 시스템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인이어를 완벽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 테이프를 거의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붙이거든요. 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게. 떨어진 적이 있군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떨어지기도 떨어진 건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드릴 때 이제 네. 인이어를 빼고 이제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머리가 뜯겨져 나온 적도 있어요. 어머. 네. 그만큼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이쪽에 많이 붙여놓고 네. 하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사실 사고거든요. 네, 그죠. 사고가 나는 그럼 거라서. 그 배우의 노래 소리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네.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그냥 웅웅웅웅 하는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네.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근데 앞에서 하니까 들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네네, 들리는군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희한하다. 어.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 게 좀 많이 오래 걸렸죠. 음. 네네. 인이어에 적응을 하는. 아 그럼 네. 처음에는 테이프 안 붙이고 하다가 공연 중에 떨어진 적이 네네. 있군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한 손으로 계속 이렇게 거의 붙잡아가면서 네. 한 손으로 네. 근데 쳐야 되는데 쳐야 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공연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 왼손은 안 친다든지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식이요. 네, 아, 그러니까 해프닝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해프닝은 뭐가 있나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클래식 공연이랑 다르게 조명을 이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죠. 뮤지컬 예. 공연은. 그런데 이제 저번 주 공연이었어요. 얼마 안 된 공연이었는데 이제 딱 공연이 이제 불이 딱 켜지고 네. 그럼 이제 피아니스트는 건반에 들어오는 조명이 있어요. 이렇게 네. 딱 그거에 의존해서 이제 그죠. 딱 치는데 네. 딱 조명이 딱 켜지고 그 조명이 딱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에 그게- 조명이 안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딱 조명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피아노에는 피아노에 있는 조명만. 피아노에 있는 조명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상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뭐 조금 보인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아예 보이지 않는 암흑의 상태가 되는데 갑자기 제 어깨랑 이 두피랑 이쪽으로 네. 그 피아노의 조명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 조명이 약간- 흐트러진 거예요. 네, 흐트러져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어떻게 네.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날 네. 진짜 피아노를 어떻게든지 건반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막 네. 이렇게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건반이. 네. 그래서 네. 거의 그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거의 공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 네, 눈 감고 한음 칠 때마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네, 존재하는 신들을 다 찾았죠. 거의. 어머, 네. 어머. 틀리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공연은 이제 거의 한순간의 예술이잖아요. 네. 이게 내가 조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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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날 가장 간절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래도 중간에 어떻게- 좀 이렇게 네네. 뭐 스태프분들이 알아채고 뭘 좀 아, 하거나 그거는- 이런 여유가 없었나요? 네, 그거는 처음 발생한 아.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기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뭐 틀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근데 그날 오히려 덜 들렸어요. 네. 와. 왜냐면 사람이 이제 너무 긴장해서. 시각을 네. 잃으니까 네. 이제 촉각으로 이제 모든 신경이 강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피아노 치는 자세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죠. 거의 매달려서 쳤거든요. 살려고. 그날 보신 관객분들이 그날 피아니스트가 왜 저렇게 매달려서 치지 했다면 바로 그날이군요. 그날이에요. 네, 그날이에요. 관객분들. 그래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요. 안 보이는 상태로 역시 피아니스트는 그게 진짜 원래 막 인생에 뭐 가장 안 좋았었던 순간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날이 바로 1위가 되는 날이죠. 그래요. 가장 아찔해가지고. 그러면 끝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날 공연이 무사히 끝났을 때 이제 이게 연륜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방송용 단어가 아닌 게 나올 것 같아서 뭐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네, 이제 네, 그런 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조명에 관한 그 사고는 되게 많아요. 너무 화려한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아니스트 눈으로 이제 조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이제- 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핸드폰 플래시가 이제 딱 눈에 순간적으로 닿으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조명 감독님이나 조명 쪽에서는 피아니스트를 더 멋있게 해주기 위해서 막 갑자기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네네네. 내려준다거나 하는데 저는 보이질 않는 거죠. 저는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게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떡해. 어려워요. 네. 뭐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인데 네. 지금 듣는 저희들은 너무 재밌어서 또 그래요? 없나요? 이게 다 그 조명 때문에 조명이 다 조명 때문에. 그래서 클래식 공연장의 그 정적이고 정제된 게 지금은 좋아요. 저도. 그렇죠. 조명이 완전히 다르죠. 뭐 이제는 웬만한 어떤 사고에는 뭐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달인이 되셨어요. 지금도 사실 그래서 눈이 아직 회복 중이에요. 공연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이 피로한 상태예요.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네네. 그렇게 그런 조명 조명으로 아래서 조명 아래에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일단 이제 서울 공연은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연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네. 이 라마니노프는 거의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끝없이 네, 이어지고 재공연. 있고, 네, 네. 재공연 아, 또 하고 해외 있고. 공연도 가신다면서요? 네, 아. 이제 대만 쪽으로 이제 가고 아. 있거든요. 이제 잡혀 있는데 네.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저희 큰 뮤지컬이 한국에서 오면 내한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나라로 가서 어. 내한 공연하는 식으로 어. 이제 그러면 네, 잡혔습니다. 내 대만 공연 뭐라 그러지 거기서는 뭐 네. 하여간 뭔가 어. 해외에서 온 네. 네, 오리지널 음. 공연이네요. 네. 참. 네. 근데 저희 꿈은 이 라마니노프가 오히려 유럽에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아. 네, 왜냐면 어쨌건 이제 뭐 K 뮤지컬이긴 하지만 이 라마니노프는 어쨌건 유럽 이제 다 소재가 소재가 네,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통할 보편적으로 수 이제 있는 네, 통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이제 피아노 뭐 이렇게 작곡하면 이제 유럽이 이제 본고장 뭐 네. 이런 거니까 네. 오히려 거기에서도 이제 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저 중국에서도 하는 거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했었잖아요. 이거 네. 라이선스로 갔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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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거기 이제 피아니스트와 연주자들 배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외 수출 면에서도 네.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창작 뮤지컬이지만, 네, 네. 그렇죠. 이 클래식 작곡가가 이 뮤지컬 화학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왜냐하면 이 명곡들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네. 명곡들로 인해서 뮤지컬이 탄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클래식에 관한 뮤지컬들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미 많이 나와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네. 뒤로도 더 나온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이런 그 클래식 음악가들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을 몇 번 보면서 이거 약간 주크박스 뮤지컬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은 이게 원래 노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곡으로 만드는 거지만 네. 이건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멜로디는 굉장히 익숙하고. 익숙한 멜로디가 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일단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네. 있겠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작곡가가 이미 유명하니까. 네. 네. 그리고 서사가 네. 음악이 다 있다 보니까 왜냐면 힘든 시기에 쓴 곡을 연주하면 힘든 게 느껴지고 이제 아, 네. 네, 기쁜 시기에 쓴 곡들을 그런 서사가 정말 음악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사실 소재죠. 근데 또 그게 이게 노래를 위해서 원래 쓰여진 곡이 아니니까 네. 그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잘 어울리 네. 네. 말이 왜 이래? 제가 첫 시작을 죄송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어울리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어울리도록 음. 그렇게 편곡을 잘 해야 네.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그 클래식 아티스트가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있어요? 다른 그런 클래식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죠? 네, 요즘 들어서. 근데 네. 피트위에는 거의 네.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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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뮤지컬 중에서 이렇게 네. 이제 작곡가나 음악가를 이제 소재로 하는 경우는 가끔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무대 전면에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요즘 들어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아까도 네. 처음에 하실 때 좀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네. 걸렸다고 하셨는데 왜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안 해보던 거지만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아, 네, 이제 네. 제가 저희 그때 그러니까 한예종에서 네. 학사과정, 석사과정 네. 마치시고 네. 네. 유학을 가려고 네.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김대진 그랬는데. 총장님, 김대진 총장님. 총장님이시죠. 네, 이제 아 유학- 선생님 저기 네. 지도 교수님이세요? 네, 학교 갈 때 이제 저는 강충호 선생님 계실 때도 있었고, 네네 네, 네. 김대진 선생님 다닐 때도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이제 다녀오고 이제 그게 당연한 저희의 코스니까 네, 네, 네. 유학을 갔다 오는 게. 그런데 이제 뮤지컬 쪽으로 유학을 왔죠. 그러네요. 그럼 처음에 하실 때는 요거 한 번만 해보고 유학을 가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죠. 어, 그때 이제 근데 코로나가 이제 그때 터졌어요. 아. 네.
외국 나가 있는 제 친구 이제 동료들도 오히려 그때 잠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시즌만 이제 뮤지컬을 잠깐 해보자 했는데 은근히 좀 재미있어서. 이게 느껴보지 못한 좀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껴요. 네. 이게 그냥 제가 그 전에 라마니노프 협주곡을 치던 느낌과 네. 이 뮤지컬에서 친 느낌이 달라요. 이 라마니노프의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오는 거에 지금 좀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네. 하긴 연주에는 그냥 곡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막 그죠. 연기 속에 이렇게 네. 막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연주하실 때 이렇게 뭐 감독님이 이런 표정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연기 연기 지도도. 지도를 하시나요? 연습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죠. 아. 뮤지컬 이제 연습 기간 네. 후 이제 공연 올라갈 때 네.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서로는 다 이제 의견들 다 맞춰서 올라가죠. 근데 연기는 안 해보셨는데 뭔가 네네. 이렇게 물론 이제 치는 네. 거랑 비슷한 네네. 평소에도 그런 감정이 묻어나는 거지만 네. 그래도 그걸 좀 연기화하려고 할 때 좀 어떠셨어요? 연기는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네. 저는 이제 그냥 국어책 읽듯이 말하고 이제 배우님들이 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근데 말을 할 네. 일은 없잖아요. 연습할 때는 이제 연습할 네. 때는 네. 다 아주 맞추기도 해야 되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작품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감정의 선이 계속 변하거든요. 감정의 선이 변할 때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도 계속 맞춰야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 쪽도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하실 때랑 지금이랑 뭐가 네.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금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게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아예 없으셨었던 네. 분들이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 클래식이 이렇게 매력적인 거였구나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실 때 이거는 저는 클래식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클래식 쪽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선후배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 분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사실 동경하고 그립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쪽에서 그러면 클래식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히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이고 해서 이제 공연만 뮤지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탄생 150주년이라서 이벤트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다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다 두고 로비에서 피아노를 연주해드리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음악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들려주고 네. 싶어서 네. 준비를 한 거였고요. 4월 1일 날은 라마니노프가 태어난 날이어가지고 그날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에서 라마니노프 곡들을 더 들려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만우절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거짓말처럼. 네. 그래서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날 뒤에 공연이 있다고 한 게 더 있다고 한 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150주년이라서 네. 이제 150명과 악수라는 걸 해보자 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악수회라는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힘들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이후로 이제 관객분들을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자리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한 뭐 대화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서 기억에 남는데 이제 되게 이제 정치인 분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이 악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하시나? 많이 하시는지 그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고 네. 보니까 악수가 네. 그 극 중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라흐마니노프하고 네. 이제 달 박사하고 만났을 때 네. 악수를 하려고 할 때 네. 안 하잖아요. 네. 라흐마니노프가. 저희 나오는 대사 중에
악수를 하면 관계가 생기니까 악수를 하지 않아요 네. 라는 대사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악수를 하면 이제 관계가 생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네네. 아니라 그런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관객분들은 더 좋으셨겠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잡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네. 관계를 안 만들려고 계속 이제 라흐마니노프는 피하는데 결국 이제 달 박사랑 이제 그 동안에 뭔가 우정 같은 게 좀 네. 쌓이고 네. 이렇게 믿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치유가 되고. 예. 진짜 1500주년 아닌 거에 감사했거든요. 아 그러면 1,500명이랑 네. 해야 되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그때 공연을 끝나고 바로 직후에 하는 거라서 힘드셨겠어요. 이제, 네, 협주곡을 치고 이제 네, 악수를 네. 하는 거라 그날 땀을 이게 사람들은 저 울고 있는 줄 알았대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너무 공연에 심취해서. 네,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네, 의미있고 네, 네.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날 그게 생일날 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거는 또 네네. 다른 날. 다른 날 한 네. 이벤트가 많았네요. 네, 네. 제가 보러 갔을 때도 그 로비에는 그냥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관객들이 앉아가지고 뚱땅뚱땅 치기도 쳐보기도 하고. 하고. 네. 저희 그 이제 로비에 피아노를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이렇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볼 때 되게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깜짝 맨날 놀라면서 네. 들어갔어요. 네. 되게 좋아해 주시고 피아노 있는 거. 네. 네. 참 그러게요. 라흐마니노프가 참 지금 한국에서 자기는 잘 몰랐던 나라 이 한국에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도 나오고 이런 걸 알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생일날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아,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진짜요? 생일 축하 노래 만우절에. 관객들이랑 다 같이요? 네. 아유 굉장히 좋아했겠네요. 근데 라흐마니노프가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귀족 출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공경에 처할 확률이 높았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 갔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작곡을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주로 피아니스트로. 네, 피아니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피아니스트로서 뭔가 흥행 이런 공연에서 나가면 많이. 굉장히 많이 환영받고 했으니까 이제 부르는 데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아니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친 그 녹음이 남아 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되게 특이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들어보면 그때 당신 녹음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뭔가 막 지지직거리는 것도 많고 네, 그런데 네. 되게 좋아요. 그때 그 음반을 들으면 이제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기 쉬워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플레이즈 라흐마니노프 이런 음반.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같아요. 네. 예, 예. 작곡가 자신이 쳤던 그렇죠. 그게 아직도 그거를 남아 들을 수 있으니까. 있다는 그게 게. 진짜 멋있는 원본.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요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치는 것 달라요.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예. 되게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 음악이 끌리는 이유가 이제 요즘에는 볼 수 없는 되게 솔직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특히 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감정의 표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그 라흐마니노프가 연주한 곡과 그 사람이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휴머니즘도 느껴지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끌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작곡가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뭐 연주 기법 이런 거는 좀 요즘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냥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타일이. 네.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이게 그냥 그 녹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옛 것을 이렇게 좀 듣는 느낌. 저희가 뭐 아날로그한 걸 들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악기도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글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렇게 점점 피아노 소리가 더 좋아지거나 더 예뻐지거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강렬해져. 피아노는 언제나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때도 스타인웨이는 있었을 텐데요. 그 큰 악기의 차이도 네. 크게는 없었고 아. 그냥 정말 그 스타인웨이 미국 스타인웨이에서 되게 대표 주자로 연주를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라흐마니노프가. 지금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독일 뭐, 그걸 이제 좋지만 라흐마니노프는 미국 거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미국에서 생을 마치고. 네.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를 떠나고 나서는 그 공산혁명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네. 그러니까 참 그 삶도 그러네요. 참. 네. 또 영상이 저희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하나 더 남은 있죠. 영상은 어떤 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마지막 나오는 아까 그 병 주고 약 주는 약 주는, 거에 이거 약이네. 주는, 네. 네. 약 영상입니다. 네. 피아노 협주곡 2번 네. 커튼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뮤지컬 장면에서 연주되는 음.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한 건지 말씀해 1악장과 주시면 3악장을 그렇죠. 네. 네. 1악장 하시길래 이거 어디까지 하려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싹 넘어가서 끝내시더라고요. 네. 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길어서. 네. 아, 제일 익숙한 부분들만 이렇게 싹싹싹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저도 좀 전에 들으면서 배우분들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시다면서요. 네, 지금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마침 그래서 시즌 첫 번째 이제 참여하시고 나서 그 뒤로는 해보니까 이건 계속 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작품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애정도 너무 많이 생겼고 네. 이 작품이 이제 이 작품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계속 많은 걸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너무 배우고 있는 게 네, 많고 네. 그래서 이 라마니노프 뮤지컬이 지금은 가장 우선순위가 네. 지금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네. 지금 그러니까 음악 감독 조 음악 감독을 맡고 네, 계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음악 감독님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님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네. 네. 네, 다 똑같은 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 어떤 거를 해요? 저희가 연습 기간에 배우님들 연습하고 네. 이제 뭐 계속 곡 수정할 거 있으면 계속 곡 수정을 하고 네. 뭐 이벤트 있으면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아까 말한 이벤트 네. 같은 것도 네. 다 준비하고 아. 정말 전반전 다 참여하는 거라. 음악에 네. 관련된 네, 것들을 음악 외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네. 그러면 배우분들의 노래하고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왜냐면 이게 이제 배우님들은 다른 작품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뭐 그 전에 뭐 랩을 하다 오신 분이 계셔요. 네, 네. 네, 랩을 하다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네. 저번에 안 하시던 랩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저희 넘버에서. 후마니노프가 랩을 해. 네. 이제 같이 네, 이제 그런 거 네. 다시 바로 잡고 아. 네, 무대에서 다시 라마니노프가 안정적으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끔 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이게 할 때마다 이제 배우들이 네. 물론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계속 바뀌고 또 오래 하셨던 분들도 다른 작품 하다가 오면 또 그동안에 바뀌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구나. 여기 보면 이제 그 곡 나오는 거 보면 아까 여러 곡이 나온다고 했지만 이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잠깐 네. 들었던 것 같은데. 3번도 이제 좋은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쓰고 있어요. 워낙 라마니노프 멜로디 좋은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극은 길고 이제, 네. 이제 그 라마니노프 좋은 멜로디만 네. 조금씩 뽑아서 쓰고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3번은 저때 아직 작곡이 안 됐는데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래서 작게 치고 있어요. 작게 치고 계세요. 3번의 어느 부분이었나요? 이거 3번 이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 나온다는 거 이거 바로 딱 잡아주시네.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1악장, 3악장에 이제 나오는 조금씩 네,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는데 지금 딱 걸렸네요. 아니 3번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저 네. 임윤찬 씨 그 방클 앨범 콩쿨 결선 영상을 때문에. 아마 그것 네. 때문에 알아듣는 분들이 꽤 그쵸. 많을 것 같은데요. 3번도 나온다 이렇게. 뭐 이제 라흐마니노프 뮤지컬이니까. 그죠.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다른 곡들도 많이 뭐죠 네. 보컬리제 이런 것도 나온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꼭 뭐 그건 농담이고요. 뭐 작곡되기 전이다 이런 네, 네, 농담이고 네. 상관없죠. 네. 네. 다양한 다양하게 음악 들으면 쓴 더 거죠. 좋죠. 네. 라마니노프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 그죠. 이렇게 포장을. 네. 그렇죠. 아까 3번이 테크닉적으로는 더 어렵다고 하셨고 네. 그럼 2번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럼 라흐마니노프 곡 전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라마니노프 연주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네. 저는 또 심포니 2번을 맞아요. 심포니 2번
느린 그, 악장에서의 그 중에서 또 이제 그 런던 심포니가 네. 녹음한 네. 그 심포니 2번 영상인 그 음원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실 그 라흐마니노프 뮤지컬 중간에도 또 넣기 시작했어요. 그 음원을 넣는다고요? 아니, 그게 이제 아니라 그 멜로디를. 멜로디를 따와가지고 아.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것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엔 안 들어있었는데. 네, 처음에 안 들어있었는데 네, 넣기 시작한 아. 겁니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좋은 멜로디나 이걸 좀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객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서울 네. 공연 일단 끝났지만 이제 전국 투어 네, 이제 전국 또 투어 남아 있고, 바로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대만 공연 또 가시고, 라흐마니노프는 바쁘시겠다. 끝이 없이. 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나요? 지금 유학 가려는 걸 미루고 한번 해야지 하다가 네, 지금 네.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우선 이 라흐마니노프로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유럽에서도 해보고 싶고 우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고요. 그다음 그리고 뭐 그 라흐마니노프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클래식 쪽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 같은 것도 네.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욕심 부리면서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라흐마니노프에 출연을 하셨으니까 뭔가 클래식 연주회를 할 때도 네.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좀 들어오지 않나요? 요청 많이 들어오고 그죠. 네. 네. 저는 우선 라흐마니노프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라흐마니노프 어떤 곡 해주세요, 어떤 곡 해주세요. 그러면 딱딱딱 이제 그거를 이제 쳐드려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연습은 학생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세요 연습을? 저는 매일 공연이 끝나면 집에 가면 항상 연습을 해요. 공연 끝나고 공연 끝나고도 해요. 왜냐면 네. 그 전에는 공연 전에는 와서 이제 리허설 해야 되고 뭐 사운드 체크, 음향 체크 그런 것들 다 해야 돼서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공연 끝나고. 라흐마니노프가 참 저도 이거 뮤지컬 보면서 이 예술가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 자꾸 곡을 쓴다는 거, 네네. 연주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아무리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렵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니콜라이 달 박사가 거기서 계속 저는 그냥 거기 그 극 중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당신은 뭐 새로운 곡을 쓸 수 있고 새로운 곡을 쓰게 되면 관객들이 모두 그 곡을 사랑할 거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직접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게 해요. 진짜 실제로 최면 요법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최면을 걸듯이.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그렇게 말하게 해서. 그리고 그 최면 요법을 한 지 몇 달 만에 협주곡이 진짜 나왔고요. 그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 극을 보고 나중에 이제 뭐 책이랑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런 요법을 써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뭔가 긍정의 이런 메시지를 계속 자기도 반복해서 하는 게 좀 효과가 있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근데 진짜 창작의 그 심리적 부담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교향곡 1번 안 좋고 나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피아노 협주곡 2번 쓰고 3번 전까지 또 이게 너무 성공했으니까 또 부담.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실패해도 부담. 맞아. 성공해도 부담. 부담. 맞아요. 자리를 지키는 것도 부담. 그죠. 다 부담이죠. 그리고 이게 피아니스트가 암만 피아니스트가 내가 이때는 너무 잘 쳤어. 그래도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조금 연습을 좀 많이 못한다거나 그러면 또 금방 그게 티가 나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이게 바로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잘했다고 평생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님들이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정말 가혹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더더욱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이제 영재 뭐 이런 굉장히 일찍부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다른 분야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막 10대, 20대, 뭐 20대, 30대 뭐 근데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젊을 때부터 한창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활동해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런 굴곡이 되도록 적으면서 꾸준히 잘 연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팬들의 기대를 계속 충족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수명을 써가지고 관객분들의 수명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수명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의 수명은. 그래서 근데 이 뮤지컬 일은 아까 말했다시피 회차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가 흰머리가 가득해져요. 네. 아. 딱 그 120회차 정도로 아, 하고 그래요? 나면, 네. 전 수명을 조금 나의 수명을 깎아서 이 극을 만드는 느낌이 항상 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 분들이나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공연 끝나고도 연습하고. 네. 그러면 저는 요즘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네. 네. 뭐 좀 소개해 주세요. 뭐가 좋은가요? 저는 우선 날것을 많이 요즘 많이 먹고, 네, 뭐 산낙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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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낙지 뭐 육회 뭐 네, 그- 네. 그냥 몸에 좋다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집어먹고. 네. 네. 그렇게 하면 버틸 수가 없죠. 네, 네. 스태미나를. 네, 네. 네. 그렇구나. 아, 근데 흰머리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열심히 가려주시죠. 네. 아, 네, 네. 아, 그만큼 공연 한 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오늘 뮤지컬 라고 또 이런다. 이제 큰일 났네. 라흐마니노프. 네. 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에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이제 출연하시는 또 음악 감독도 같이 하시는 김여랑 피아니스트와 함께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 너무 처음에는 조용조용 말씀하셔서 네. 근데 너무 재밌으시다. 준비해 왔는데 미처 말을 못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세요? 무슨 말 했는지 우선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네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또 노트도 해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하나도 못 봤네요. 저는 항상 종이를 잡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네, 네, 저- 네. 애착 종이 같은 거. 애착 종이.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뮤지컬 사랑하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계속되고요. 이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오셨을 때 한 번이라도 정말 이 순간이 정말 그분 한 번만 오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한 번 공연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라흐마니노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네. 공연하는 그날까지.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었긴 했는데 또 얘기 듣고 나니까 다시 이제 듣게 되면 또 새롭게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